지난 5월 국제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비영리 단체인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3, 4호기 인근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저지하는 해상 시위를 벌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각 시민단체들은 탈핵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들이 원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고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너무나 큰 거죠. 전 세계 원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위험을 시민들에게 사회에 감당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서 고리가 부산이니까 고리 원전 인데까지가 반경이 45km인데 이 안에 원자력이 16개 들어가고 16개. 울산은 그 정중앙 지점에 샌드위치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6개가 왜 우리가 자꾸 이런 16개 기술 얘기하냐 그러면 이 핵발전 단지, 핵발전소를 짓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가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탑이죠, 탑. 실제로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약 340만 명, 후쿠시마의 21배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서생을 비롯해 부산 기장, 경북 경주와 울진, 전남 영광에 총 24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이 가운데 울산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또는 건설 예정인 곳까지 포함하면 총 16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범위인데 울산은 거의 전 지역이 포함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보듯이 그 당초에는 우리가 10km 정도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쿠시마 사고 때 보니까 30km까지 그 반경 30km까지 방사능 오염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누출 사고로 재산 피해는 약 238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일본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하지 못했던 안전장치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이후에 일본 국회 차원에서 분석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쓰나미나 지진이 아니라 실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커졌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후쿠시마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발생했던 대형 원전 사고.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같은 위험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과 6.5. 상당수가 안 되니까 이번에 구마모토 정도 크지 않으면 지진이 쓰나미도 한 15m 정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쓰나미 오지 않나 진짜 그 일본 자체가 거의 막고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그 정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의 이 같은 단어는 어쩐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원전 인근에는 비상사고에 대비해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피 안내판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의 집결과 대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취재진은
울주군 관내의 대피 안내판 실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창역에서 울산대학교까지 가는데 실제로 마지막엔 기차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역에서 울산대학교까지 기차 선로가 뭐 새로 논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잘못된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중요한 이 대피 요령을 만드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의 핵심이다. 울주군이 설치한 온양읍 연안 1마을의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입니다. 집결지인 남창역부터 제2집결지인 태화강역까지 역에서 역으로의 이동이 기차가 아닌 버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로 갈 수 없는 9호소 울산대학교까지는 오히려 기차 이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동 수단만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인근에 있는 솔밭 1마을의 대피 안내판입니다. 이 마을의 9호소는 남구 옥동의 옥서초등학교인데 집결지인 남창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버스 이동, 9호소인 옥서초등학교까지는 기차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울주군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창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버스 자가 이동이 되어 있고요. 그 마을 게시판에는 태화강역에서 9호소까지 기차 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아니면 기차에서 없는 게 남창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열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버스로 되어 있어요. 게시판에.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게 맞단 말이지. 언젠가 이 안내판이 활용될 순간은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사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과연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거는 둘째치고 믿질 않는다는 거죠. 이걸 책임지고 있는 이 당국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죠. 이 내용을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차를 끌고 도로로 나오면 도로가 다 마비가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오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울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방사능 안전정보공개센터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온양읍 연안 1마을의 9호소는 달천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설치된 게시판을 보면 달천고등학교가 아닌 울산대학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양읍 솔밭 1마을 역시 대피 게시판의 9호소는 남구에 있는 옥서초등학교, 하지만 매뉴얼상의 9호소는 북구에 있는 청곡중학교입니다. 대피 안내판과 현장 매뉴얼상의 9호소가 서로 달랐습니다. 취재진은 원전 인근의 울주군 서생면 옹곡 2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대피 안내판에 의하면 이곳 마을의 9호소는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하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시지? 이장님이십니까? 저기 명지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 명산? 명산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 어디 있는 건데요? 명지가 아니고 명산초등학교라고 이게. 바로 요놈이 요놈이 네. 명산초등학교입니다. 명산초등학교. 명지가 아니고. 명지가 저희는 게시판에 써놓기는 명지라 써놔갖고. 그저 온산입니다. 그리고 온산. 명지 같은 게 와요. 온산입니다. 온산. 온산은 명지가 있고. 온산이 명초등학교 있겠지. 온산 지킬지 온산이 돼. 온산이 돼. 마을 주민들이 9호소로 잘못 알고 있는 인근의 명산초등학교. 하지만 비상대피 안내판에 적힌 9호소는 이곳이 아닌 명지초등학교. 그런데 울주군의 현장 매뉴얼에 기재된 9호소는 두동초등학교. 어디가 진짜 9호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고리원전 인근의 옹곡 1구 마을 역시 게시판과 현장 매뉴얼상의 구호소는 달랐습니다. 울주군은 이런 게시판을 모두 64곳에 설치했고 여기에 7,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옹곡 1구 대피 안내판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옹곡 1구 마을의 제2집결지는 서생역. 하지만 서생역은 옹곡 1구 마을보다 고리원전과 더 가까운 남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울주군의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서생역을 집결지로 하는 마을은 옹곡 1구를 비롯해 총 5개 마을. 이 중 3개 마을이 비상대피 시 오히려 원전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고리원전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 고리발전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원래 인근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집결지는 원래 초등학교예요. 원래 초등학교 집결하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발전소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힘든데 발전소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다 모여서 집결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안전을 위한 대피가 아닌 불안과 불신이 가중된 오히려 혼란만 야기되는 현장 조치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또 하나, 대피 주민들의 집단 운송에 필요한 동원 차량입니다. 방사능 유출 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집결지간 이동 수단으로 전세버스를 동원해 운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2만여 명을 이동시키는데 동원되는 버스는 모두 510대. 하지만 버스가 실제로 어디서 대기하고 집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버스 회사마다 집결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취재진은 해당 버스 회사를 직접 찾아가 울주군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울주군에서 보면 혹시 이제 비상시에 우리 이제 관광 고속에서 관광에서 이제 버스 5대를 이렇게 비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출동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집결지는 어디라고 혹시 따로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아니 그때 이제 쓸 때 그게 내용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걸 기억이 안 나요. 따로 혹시 그 따로 쓴 거예요. 따로 그 기억 어디라고 이렇게 기억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차번호 뭐 이런 거 써달라 해서 네. 그때 대해서 그 집결지 어디신지 잘 모르시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골든 타임입니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보다 정확한 지침의 매뉴얼은 그래서 더 필수적인데요. 특히나 부서 간 이동이 잦은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안전 매뉴얼은 더욱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네, 몇 번 오랫동안 그 업무를 경험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처음 경험해 본 사람은 아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재민들은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이제 대피를 시킬 것인가, 근데 그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대피를 했는가, 또 그 중에서는 혹시 장애인은 없는가, 노인은 혹시 불편한 분이 없는가, 또 그분들이 필요한 음식은 뭔가, 그렇죠? 그 음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어야 되니까. 한편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 중에 하나는 바로 집결지입니다. 대부분의 1차 집결지가 기차역이라는 데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서생역이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대가 타면 서생역으로 가면 안 그래. 서생역이 있어야 지금 간이역이 돼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디 서생역 어디로 올라가면 그게 특별 열차 크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터졌다 합시다. 그럼 특별 열차 어디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맞네요. 그렇죠. 네. 대기하고 있어야 항상 그거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터졌다. 그럼 대기하고 있는 열차를 타고 어디로 피신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기하고 있는 열차가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서생역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인적이 끊긴 폐역은 마치 제 역할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이 서생역은 방사선 비상시 서생면 5개 마을 천여 명 주민들의 제2집결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원전 사고 시 또 다른 주요 집결지인 남창역입니다.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이곳은 온산읍과 온양읍 그리고 서생면의 총 89개 마을 무려 56,700여 명이 이곳 남창역으로 집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아도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역의 규모가 턱없이 작아 보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진짜 이 지역을 사람들이 어디까지 여기 와서 만약에 그걸 계획을 했던 사람이 와서 보면 절대 이런 계획을 할 리가 없죠. 또 여기 지역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도 왜 여기냐. 이 주변에 이거보다 더 넓고 조금 더 그 안전한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데 옆에 보면 옹기마을 그 운동장이나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기차를 이용하는 데까지 그 기차와 여기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움직일 수 없으니 다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편 울주군 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김민식 의원은 원전 주변의 도로 확장과 방호용품의 개인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 서생주민뿐만 아니라 그럼 당장 터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외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 대피로 부분은 필연적으로 확보가 돼줘야 발빠르게 제1집결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지침을 받고 그 품을 갖다가 지급받는다든지 납품이라든지 지금 개인 지급이 안 돼 있거든요. 개인 지급이 안 돼 있다고 제가 그때 업무 보고할 때도 개인 지급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럼 터주가 그 사람 만약에 이장이나 반장님이나 뭐 연결고리가 안 된다 하면 그 가다가 또 2차, 3차의 어떤 이런 피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필요한 방호용품은 마을 해관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김민식 의원의 지적대로 방호장구 보관함은 열쇠로 잠겨 있어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방사능 사고라는 게 그 우리가 경납 건물 거기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건데 그 누출이 폭발로 인하지 않는다면은 서서히 누출되면은 그 오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대피 시간은 확보된다고요. 그리고 천천히 방사능 물질이 퍼져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반영이 된다면은 언젠가는 완벽한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고는 완벽한 매뉴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방제 매뉴얼은 최상의 조건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야 하는 이유 또한 그 때문입니다. 그간 울산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방사능 방제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이러한 방제 훈련이 과연 실질적인 대피 상황에 도움이 될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훈련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에 동원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참여한 그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 버스에 내려서 제염을 하고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는지 측정하는 그곳에 딱 갔더니 그 온갖 그 지자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앉아 있고 시민들도 한 500여 명 이렇게 큰 이제 그 장소에 의자 깔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뭐랄까 그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죠. 총 6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북구 강동 산하지구. 이곳은 월성 원전으로부터 불과 8km 떨어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오류투성이었던 울주군의 대피 게시판. 그렇다면 북구의 사정은 어떨까? 원전 대피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취재진은 신명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진 해일 대피 안내판은 있었지만 정작 방사선 비상 대피 안내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관청인 북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방사선 비상 대피 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이게 참 맹점인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후쿠시마 터지고는 일본 주민을 빨리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 참 이거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들 책임적 면피를 해서 주민 대피하는 업무만 넘기고 예산 지원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원전 단 이제 훈련치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훈련할 때만 훈련 비용만 지금 대주는 상태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없는 예산 쪽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전의 안전 문제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반 이상이 몰려있는 위험지역. 원전 인근의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이곳에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거의 모든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원전 안전정책의 부실함이었습니다.